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마이크가 계속 울리고 하는 바람에, 어, 세준쌤이 하는 방식처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원소들을 배열하고 하는 활동을 했었죠. 자, 오늘은 그 주기율표, 현재 만들어진 그 주기율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지, 또 그 주기율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시 반에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계속 울리고 하는 바람에, 오늘은 특별하게 세준쌤이 하는 동영상 방식으로 오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원소들을 배열해보고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을까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기율표, 현재 만들어진 그 주기율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1번부터 18번까지 원소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원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을까? 일단 과학자들이 이 많은 원소들을 다 각각의 특성들을 조사를 했어요.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특성들을 조사를 했더니 비슷한 성질이 있는 원소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비슷해.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산화물 형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이제 베릴륨과 마그네슘이 비슷한 성질을 띄었고, 그리고 붕소랑 알루미늄이 비슷한 성질을 띄었고, 탄소랑 규소랑 실리콘이죠. 비슷한 성질을 띄었고요. 그 다음에 질소랑 그 다음에 산소랑 황, 그 다음에 플로린과 염소, 그 다음에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이 비슷한 성질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것끼리 비슷하고 이것끼리 비슷하고, 그냥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얘네들끼리 비슷하네. 자, 근데 그 당시 멘델레프가 살았을 그 당시에 그 원소의 원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소 기호 바로 아래 6.94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원자량인데, 한번 원자량 순서대로 한번 쭉 배열해 볼까 했더니, 리튬 6.941 다음에 무거운 원소 9.012, 이렇게 무거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그 네온 다음으로 무거운 게 22.99 나트륨인데, 얘를 여기다 그냥 배열하는 것보다 이왕 나트륨과 리튬이 성질이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배열해보자. 자, 우리가 달력을 일렬로 쭉 우리가 배열하지 않고 월요일은 월요일끼리, 수요일은 수요일끼리 세로줄 같은 요일로 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성질끼리 이 아래에다가 한번 더 보자. 근데 신기했던 거는 그냥 원자량 큰 순서대로 배열했을 뿐인데, 자, 22.99 다음에 원자량이 큰 게 24.31이죠. 자, 이것이 옆에다가 뒀을 뿐인데, 베릴륨이랑 성질이 똑같아.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이 무거운데, 이거 옆에다 뒀을 뿐인데, 바로 위에 붕소랑 성질이 비슷해. 이런 식으로 주기를 띈다라는 거예요. 몇 번째 원소마다, 8번째 원소 때마다 계속 비슷한 성질이 이 아래로 배치된다는 거죠. 수소는
이제 여기다가 제일 가벼우니까 여기다 배치를 했던 거고, 사실 수소는 리튬과 나트륨과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현재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용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족이랑 주기. 족은 뭐냐? 영어로 그룹인데 이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주기는 가로줄. 그래서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같은 족입니까? 같은 주기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로줄이 같은 성질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같은 족이면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은 세로줄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자,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걸 미리 해놨는데, 잠시만요. 너는 이쪽으로 하고, 자, 여기 봅시다. 자, 이렇게 일단 넣고, 얘도 지워버리고, 자,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1쪽을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요. 알카리 금속 들어봤죠? 1쪽의 원소들을 우리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딱 이름을 칭합니다. 1쪽을 알카리 금속. 자,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원자, 핵을 중심에 두고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 번호가 뭐랑 같다고 했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이거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 1이니까 양성자 수가 1개.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을 여기다 중심에, 핵의 중심에 두고. 자, 원자는 항상 중성,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건 이온이죠. 원자라고 하면은 항상 중성을 띄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1을 상쇄시키려면은 마이너스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은 전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전자 하나를 여기다 끌어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 구멍이 있는 거는 전자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 껍질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인데 항상 처음에 채워질 때 안쪽부터 채워진다. 안쪽부터 쫙 채워진다. 다음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이죠. 3이라서 양성자 수가 3개. 그리고 양전하도 3이 되겠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전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3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성을 띄려면은 전자가 3개 필요하니까 여기에 하나, 둘, 안쪽부터 채운다고 했죠. 다 채웠으면은 그 다음 껍질 셋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이니까 마찬가지로 원자 안에 전하가 11이 들어있고, 자, 이거를 한꺼번에 넣읍시다. 자, 11개를 채워야 되죠. 안쪽부터 2개, 바깥쪽에 8개. 그럼 10개의 전자 하나 더 필요하죠? 이 바깥에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네. 자, 잘 맞춰지나요? 짜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같은 족은 같은 화학적 성질을 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같은 족끼리 같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자, 그 이유를 여기에 공통점이 보입니까?
규칙성이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자,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전자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첫 번째 수소는 첫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가 있죠. 마찬가지로 리튬의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전자가 갖고 있으면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하나가 있죠. 여기도 하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화학적 성질을 갖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원자들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다.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원자가 전자가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각각 이거는 원자가 전자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만 빌려올까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4번이니까 몇 개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전하를 갖고 있고,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을까요? 4개의 전자. 어디서 채운다? 이 가운데, 이 안쪽부터 채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마찬가지로 N은 12번이죠. 12번을 양성자 12개 갖고 있고, 여기에 L을 빌리자. 자, 12개의 전자가 갖고 있겠죠. 마그네슘에는 12개를 채웁시다. 짜잔, 채우고 하나, 지금 11개죠. 11개에다가 12개가 12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여기에 공통점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2개 있죠. 하나, 둘. 그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다. 그게 바로 이족의 특징이에요. 이족. 모든 이족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다음에 칼슘은 예상을 해볼까요? 칼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칼슘은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우고 네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13족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겠고 14족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이거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 거고 15족은 원자과 전자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8개가 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원자과 전자는 뭐냐? 바로 최외곽,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그리고 이것이 같으면은 같은 성질을 띈다. 그리고 딱 족만 보고 몇 족인지만 알면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1족이면은 1개, 2족이면은 2개, 13족이면은 1의 자릿수 보면 돼요. 3개. 4족은 4개. 이런 식으로 1의 자릿수, 17족은 7개의 원자과 전자, 18족은 8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우리가 활동을 또 하면서 좀 자세히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봐요.